네, 빅 이벤트인 FMC를 소화한 우리 시장 오늘 다행히도 양대지수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FMC라는 시장이 기다렸던 빅 이벤트가 끝났고 시장은 또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남은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차장님의 의견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집중이 화장품이고 회피가 로봇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9월 시장의 주인공은 로봇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왜 로봇주를 회피 섹터로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사실 지금 로봇주에 강한 매수세가 쏠리는 이유가 금리 인하도 그렇고요. 정부의 정책 기대감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회피로 보세요? 이미 많이 올라서요? 뭐 일단은 가장 큰 네. 원인이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9월의 주인공이 이제 로봇이었는데 3주 동안 주인공을 했으니까 뭐 한 주 차익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제 차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회피로 일단은 정했었고 그 회피로 정하고 나서 장을 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재들이 이미 언론 보도로 나오게 됐었고 그것이 결국은 주가에 많은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상승이 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호재가 나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있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LG전자가 뭐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돼서 이 밸류쉐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LG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차익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이 상승에 대한 폭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회피 섹터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류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것을 다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낮춰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를 끌어올리는 상승 재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9월장 내내 로봇주가 사실 잘 가기는 했습니다. 차장님 말씀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잠깐은 좀 조심해보자. 그리고 비중 축소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반대로 집중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화장품주 안에서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죠. 화장품주 하면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 이 중국 관련돼서 많은 부분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가 요 근래 이제 중국 관련된 한알령에 대한 분위기가 뭐 왕이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이 에이펙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변화될 수 있는 변곡의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중국 소비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은 그렇게 판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중국과의 관계 자체가 모호해지는 부분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올라온다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에 관련돼서 이제 무비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허용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화장품 관련돼서는 인바운드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화장품이 될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많이 팔렸다면 이미 지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래그십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소라든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이 상품 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역시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 봐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더욱더 많은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1월 달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소비 시즌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그 소비 시즌을 앞서서 먼저 이제 화장품 관련된 재고 확보를 위해서 선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수출입에 대한 이 수치상으로서의 더욱더 좋은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 이전에 먼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내 포트 안에 진입을 시켜놓고 그때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이 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과 함께 지난주 포트 리뷰까지 함께 해볼 텐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트폴리오는요. 반도체랑 바이오가 20% 비중 태워가고 계시고 화장품을 신규로 편입하셨습니다. 전력기기와 원전, 엔터는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반도체랑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전략이 나왔네요, 차장님. 네. 비중 축소가 사실 약간의 지수의 흔들림이 어제 보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너무 베타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올 때마다 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일단은 이런 이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한 이후에 과연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잘 반영을 시킨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다소 금리나 수혜주들이 조금은 아쉬운 특히 바이오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더 기회는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 5% 정도에 대한 비중만 줄여낸다면 앞으로 지수가 조금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서도 제약바이오주의 가파른 상승이 지금 안 나온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비중을 그렇게 많이 축소시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 말씀이시고요. 전력기기와 원전, 엔터는 그대로 가고 LNG를 좀 편입 제외하셨네요.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바닥권에서부터에 대한 이러한 LNG를 편입을 네. 하게 됐었고 그 LNG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익 실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9월달 중순 정도에 미국에서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에 대한 부분이 9월 15일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그 나오고 난 이후부터 LNG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낮아졌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너무 쉬어가니까 들고 가기보다는 조금은 포트에 대한 편입을 제외를 했다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화장품주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먼저 화장품주 안에서 차장님의 탑픽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APR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실리콘2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2. 네, 사실 APR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사실상 화장품에서 독보적인 이러한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인 사실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의 종목군들을 보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군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부터에 대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APR을 선택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텐데 2분기 실적은 다소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동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수치가 못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수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3분기 때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럽에서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지위 자체가 각 이제 유통사들에 대한 MD 협상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는 것보다 결국은 실리콘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는 결국은 실리콘투에 대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보게 되면은 기관들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점을 노리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는 지금 유럽에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B2B 시장에 대한 매출 극대화를 기대해 보면서 탑픽으로 넣어주셨고요. 반도체주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까지 5%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만 원 선까지 넘어서고 있는데 반도체주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투톱을 보시는 겁니까? 지금 하이닉스 사는 게 맞는데 하이닉스 못 사잖아요, 우리? 너무 올랐어요. 네. 우리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서 하나를 골라보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확률이 요즘은 다트를 던져서 아무거나 맞게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더욱더 확률이 맞아요. 올라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거는 삼성의 파운드리예요. 거기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만큼이나 이제 이 펜리스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부분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그 설계를 하는 것이 AI냐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냐 이쪽에 몰려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의 매출 비중에서 AI 혹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사실 2023년도에는 한 20% 남짓에 좀 낮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2025년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에는 980억까지에 대한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170% 정도 늘어난 이러한 이제 이 수치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디자인 하우스 내에 AI 사이클에 AD 테크놀로지가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구나. 단 삼성 파운드리가 잘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이 개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면 2026년도부터는 양산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양산 매출에 대한 결국은 이 시작이 되어야지만 결국 볼륨이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과 함께 더욱더 많은 부분 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나노 관련돼서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리벨리온이랑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ARM까지도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고요. 저희가 또 2주 후인가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 전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사실 조선 기자재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힘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힘스에 대한 자리가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비중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썩 재미가 없습니다. HD 현대그룹에 있어서 곡블록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곡블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배에 있어서 끝이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곡면의 형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신사업으로 크레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LPG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니까 그러한 프리미엄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조선 기자재 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선 기자재 현대힘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고요.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